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달 동안 서울경제TV에서 보도 화제를 모았던 세 가지 이슈를 이규진 보도본부장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규진 보도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짚어주실 이슈가 환경인증마크 6리터와 445입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환경인증마크와 445입 하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죠. 생뚱맞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그 엉터리 환경인증마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17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우리 보도국 고현정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행 수도법에서는 아파트 양변기는 반드시 절수형 제품을 써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때 절수형 양변기냐 아니냐를 가늠해 주는 게 환경인증마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이 환경인증마크를 받으려면은 기준이 물을 한번 내릴 때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인증마크를 주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은 6리터를 초과하는 훨씬 넘어서는 양변기에도 버젓이 이 인증마크를 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미 나간 레포트 보시죠.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리터를 초과하는 제품 31개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내줬습니다. 현행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따르면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일 때만 절수 효과가 인정돼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리터를 초과하는 6.4리터 제품도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 환경인증마크와 445입 개헌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환경산업기술원의 해명이 마치 1954년 이승만 정권의 445입 개헌 당시의 해명과 동일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그 445입 개헌이라면 저도 학창시절에 그 내용을 공부한 기억은 나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45입이라고 하는 거는 반올림을 해서 5 이상일 경우에는 그 위로 올려붙이고 4까지는 0.4까지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4는 4 버릴 4자고 5는 이제 들어간다는 445입인데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이제 태극기 부대 극우 세력에게는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하지만 이승만은 1948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장기 집권을 획책하다가 결국 10년 이상 집권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4.19라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촛불혁명입니다. 그런 그 촛불혁명을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하와이로 쫓겨가게 되죠. 그때 그 445입 개헌을 하게 된 것이 그 중간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을 제한하는 걸 없애자. 다시 얘기해서 원래 처음에 헌법은 이제 대통령이 한 번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없애버려서 그렇게 해서 내가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했는데 1954년 11월에 열렸는데 그때 개헌 정족수가 그 136표입니다. 근데 딱 한 표 모자라는 135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종신 대통령이 안 되는 그런 그 위기에 처하게 됐죠. 이때 어떤 수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제적위원 수가 203명인데 203명의 3분의 2가 135.333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은 반올림이 안 되니까 0.3이니까 136명이 개헌 정족수가 아니고 135명이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종신 대통령으로 가는 개헌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네. 네, 그 445입 셈법을 개헌 투표를 한 그 국회의원 수를 세는데 적용을 했다니 이게 억지 개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뭐 국민의 민도도 낮았고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처음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궤변인데도 이게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연장이 됐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 4.19 이제 혁명, 4.19 의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국민들의 그 분노, 반대 이런 것에 직면한 이승만은 이제 하와이로 쫓겨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서오입과 같은 그런 억지셈법, 다시 말하면 이제 억지 주장인데 이걸 지금 뭐 그로부터 한 60년, 7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환경부 산하의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왜 6리터까지만, 6리터 이하만 친환경 마크를 줘야 되는데 6.4리터는 왜 줬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6.4리터에 0.4는 사서오입으로 해서 0.4는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6.4나 6리터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이러는 걸 보면은 참 이게 지금 이 2019년인데 촛불혁명으로 또 탄생한 이런 정부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그 사서오입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환경부 산하 공기관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화가 나기도 하고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레포트 보시죠. 저희가 보는 유효수자는 그냥 정수란 말이에요. 6. 네. 6.0이 아닌. 네. 그렇기 때문에 6.45를 받아도 6인 거죠. 네, 환경산업기술연구원 측 얘기를 들어보니 뭐 안타까운 역사도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네, 환경부 산하 준 정부기관으로 설립된 곳인데요. 2009년도죠. 설립 목적은 환경기술 개발 그리고 환경산업 육성 등입니다. 기관 수장으로는 행정고시 30사회 출신으로 환경부 대변인을 지낸 난광희 원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경부 관료가 뭐 낙하산으로 내려온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기업들은 강제로 환경인증 마크를 따야만 양변기를 아파트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 관련 비용이 이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비용을 써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업체당 한 수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엉터리로 환경인증 마크를 이렇게 주고 있으면은 내가 한 번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그런 기술을 개발한 그런 데들은 그만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6.4, 9리터 이렇게 더 많은 물 사용량이 나오는 예를 들면 중국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데들도 똑같이 환경인증 마크를 받으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조세 성격의 인증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마크 매출을 수입을 더 올리려고 이렇게 엉터리로 마크를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환경부 등을 후속 취재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네, 후속 취재 기대해 보겠습니다.